사업의 Q&A 강의입니다. MBA 시간에는 보통 Recording in 기본적으로 progress. 사업 Q&A에서 제품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나누고요. 이 MBSA는 여러분들이 MBA를 수료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브론즈 PD 유충이고요.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S전자 마케팅팀에서 국내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TV, 냉장고, 세탁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홀세일러인 그 미국의 그 월마트라고, 월마트가 한국에 최초로 또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최초 런칭 멤버로 마케팅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글로벌 마케팅을 좀 담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좀 돌보기 위해 최적의 직업이 뭘까 알아보다가 좀 방학이 있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제 영어 교사를 도전을 하고 또 다양한 일들을 또 이렇게 세계에 또 이런 직장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상담 교육을 받던 어떤 이제 교육팀에서 그 저희 스폰서이신 김준영 원장님을 만나서 클린이라는 걸 권하게 이제 제안을 받고 제가 클린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걸 무엇이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의 일종인데 과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사업을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BA를 수료하고 하면서 이제 전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MBA 수료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PD가 됐고요. 그 이후에 브런치 PD로 쭉 성장하면서 올해는 꼭 이제 실버 PD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Q&A인데 Q&A의 제일 첫 번째 질문 중에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역사가 진실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에서 지동설이라고 해서 이 지동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천동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천동설은 지구 중심설이라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요. 태양이랑 수성이 지동설은 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천동설이 제세였지만 그 이후에 지동설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진실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죠. 첫 번째가 조롱을 당하고, 두 번째가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감옥을 가기도 하고, 형을 살기도 하고, 세 번째 그 이후에 많은 팩트들로 인해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런 천동설, 지동설 외에도 또 누가 있어요? 이걸 대표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 진실 중에 하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본연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메나테크 제품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엠브로토스도 그런 어떤 진실의 어떤 파동을 겪어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는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최초의 것들을 시작을 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조건 노라고 반응을 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본인이 아는 상식 내에서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클릭한 영양소랑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진실을 이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질문은 기회이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입체적인 어떤 답변을 얻고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회라는 거를 새롭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를 예스로 만드는 기술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질문을 하나하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단계로 파나요? 라는 이제 질문 되게 많이 들으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사업하다가 이런 질문 들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직?
최인숙 사장님 최근에 사업하셨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파는지? 아, 아주 설명을 잘 하셨나 보네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파냐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세상에 없던 제품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판 거는 아니었어요. 그 1980년대에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던 이제 이 네트워크의 역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던 이 그 빌 메가네리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 빌 메가네리 박사님이 그 알로에베라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알아보게 됐냐면 본인이 이모 집에 놀러 가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이제 이 피부에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모가 알로에를 잘라서 발라주고 나서 이게 아주 흉터 없이 깨끗하게 낫고 나니까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대학교 때 알로에베라 중에 어떤 성분이 화상 치료에 유효한지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노시라는 거, 그 뭐 대학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원으로 제약회사 때 이제 그렇게 알아보시게 된 거죠. 대학교 때도 그런 이제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노지 때문에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갈리니 박사님이 이제 이 알로에를 미국 국제과제 중에 하나인 방사능에 의한 화상의 효과가 있는 알로에베라를 연구를 해서 안노즈를 발견한 다음에 미국 국제과제가 있을 때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만노즈를 분자 안정화시켜서 또 특허라는 걸 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가넬리 박사님이 이거를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지 맥다니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1982년도 피셔 연구소의 설립 임상 연구 대가이신 올해 의사상을 받은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이랑 같이 해서 이걸 약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요.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들이 후천성 면역 결핍 환자잖아요. 면역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이런 질병자들에게 이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생존율이 높아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분이 완전 이 결과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FDA로 가져가서 신약 신청을 하게 이르러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독성 실험이라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섭취했을 때 이 사망하는 피사체가 생기느냐. 그래서 보통 쥐로 많이 하죠. 그래서 LD50이라고 해서 그 라썰 도우즈, 치명적인 도우즈, 그 약간 용량이 50%가 되는 게 언제까지냐를 위해서 막 매기죠. 그런데 실험용 쥐가 어땠을까요? 많이 먹을수록 더 포동포동하고 빛깔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호약물 작용, 그 CIP 450이라는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이 상호약물 작용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무슨 약과 무슨 약을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요번에 아주 이제 좀 놀라운, 정말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경험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감기약을 연속해서 두 번을 드시고 나서 잠이 안 올 때 약간 받아둔 불면증 약이 있는데 그걸 같이 섞어 드셨어요. 며칠을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근데 그거를 잘못 드신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났냐면 이게 선망 증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 감기약하고 불면증을 이렇게 용량을 잘못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저가 알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작물이 이게 좀 더 신경안정계에 이게 작용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약물 작용이라는 게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전이라는 게 있어서, 무좀약은 무좀에만 맞아야 되고요. 또 다른 약은 심장약은 심장에만 맞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클린 해봐서 알죠? 약 제품 드셔봐서 알잖아요. 나의 면역력이 취약한 게 좋아지기 때문에 특정하게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저의 질병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약과는 맞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FDA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은 독성이 있고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며 한 가지 증상에만 적용해야 되는데 그건 약이 아니다. 뛰어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약으로 시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약이 아닌 경우에 치료에 홍보할 효과도 없고 고친다는 얘기도 아니면 FDA가 나쁜가요? 여러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서 물 하나가 없어. 지금 갖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지금 탈수가 왔어. 그럴 때 물이 약이 될까요? 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증상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물질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만노즈가 그러한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만노즈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매대에 그냥 알로에 제품으로 올려져 있을 때 사람들이 자세하게 이거를 모르니까 사가서 그냥 먹었는데 약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약효도 나타나지 않고 이상하다 싶으니까 반품만 일어나고 어, 판매가 잘 안 되면서 7년 동안에 2천만 원밖에 안 팔렸대요.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한 홍보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메가넬리 박사님이 회사 제품 판매에 실패를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이제 유통망을 바뀌면서 이첫 번째 1호 사업자인 이 레이 로빈스 이제 사업자가 이게 유전을 거의 텍사스 8개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직접 거래 유통망인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만노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먹었을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메나테크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 폰 하나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회사로 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웰니스 산업이라는 거, 누군가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만드는 이 사업은 결국은 마인드를 바꾸고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죠. 소비자의 삶을 개선하고, 그러나 소비자가 아직 그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 만노즈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일부밖에 없고요. 만노즈라는 게 있어도 이게 무엇에 쓰이는 것일고, 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걸 먹었을 때 좋은 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를 교육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베이스로 많은 자료나 또 이런 제품 유통망을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건강과 재정과 관계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당이라는 돈을 통해서 재정을 풍성하게 하는 게 이 사업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팔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메나테크의 역사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네트워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거, 이 웰니스라는 거는 웰빙, 즉 결국은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트루헬스, 우리의 그 챌린지고요. 그것이 클린 프롬 유럽이고 그것이 루미노베이션을 통한 글리코바이옴, 스킨케어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웰니스 산업의 혁신 선두주자로 메나테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건강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을 때 거역할 수 없는 웰니스 산업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라는 게 뿌리칠 수 없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거 국내 웰니스 산업 시장 동향이에요. 2021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해서 2025년도에는 5년도 자료거든요.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웰니스 산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메나테크 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자료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 세계 직접 판매 그 규모, 국가별 규모인데 생각보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코리아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접 판매 시장에서 미국과 대비해서 미국은 직접 판매를 만들어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만들어낸 국가고요.
그것이 가장 잘 적용이 된 나라가 사실은 어, 한국과 뭐 이렇게 독일이나 차이나 이렇게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직접 판매 매출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이제 맥락이 같죠. 이렇게 많은 이런 이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를 보면 이 금액이 140억, 148억, 아니 184억 7,500만 달러를 제가 이거 진짜 한참 이거 계산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곱하기 1,450원 하면 1,450원 하면 되잖아요. 이게 7,500만부터 잘랐더니 267조 8,800 아니지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계산이 여러분 되세요? 이게 7,500, 807 아니지.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8억 7,500, 88억, 788억. 아, 이 생각났어. 26조 788억 7,500만 원이네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직접 판매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대한민국 직접 판매 산업의 매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도 이렇게 도덕 교과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방식이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 생산자가 이것을 총판에게 이렇게 유통을 시킬 때 그 안에 광고라는 거는 생산자가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400원이던 단가가 1,000원의 단가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줄이겠다고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유통마진은 직접 이제 이게 홀세일러 개념의 이제 이런 그 할인 매장, 인터넷, TV 홈쇼핑 같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비해서 또 직접적인 게 이 메나테크라는 이 회사가 광고를 해주고 또는 이 메나테크 회사가 아니죠. 제품을 만들고요.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뭐 이런 광고 제작, 뭐 리플래시나 이런 거 만들어지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는 누구예요? 회원이죠, 회원. 회원이 노력한 만큼 광고를 하고 전달을 소비자에게 한 게 따라서 수당을 받아가는 게 뭐다? 이 35%의 수당을 받아가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1번에 대한 게 왜 그렇게 파나에 대한 대답이 이제 좀 되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주변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 말주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세요? 저 진짜 말주변 없거든요. 저는 말을 요약하고 교육하는 건 잘해도요. 그렇다고 해서 말주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스피치는 잘해요. 근데 말주변이 있지는 않아요. 과연 말주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중에서. 근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이 제품을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사람이랑 뭐다? 내가 유통을 시키면서 소비자이기도 한 프로슈머가 돼서 소비자였을 때의 제품 경험을 나의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는 게 이 프로슈머인데, 이 프로슈머를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경험은 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갈비찜을 했어요. 근데 이 갈비찜을 했는데 뭘 잘못했나 봐요. 이 갈비찜을 하고 먹었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거의 5kg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비찜이 너무 딱딱해. 그래서 막 질겨가지고 삼키지를 못해서 즙만 뱉고 이렇게 막 진짜 못 넘기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어요? 순간 제가 효소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메나텍 그 엔자임 있잖아요. 그 엔자임 플러스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뿌렸어요. 갈비찜에. 뿌리고 나서 다시 압력솥에 한번 치치치치 했는데 괜찮을까 하고 열었는데 대박. 완전 부들부들 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고기 별로 질 안 좋은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부드럽게 먹고 싶다 구울 때요. 효소 뿌리세요. 엔자임 프로밸런스. 저 진짜 완전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갈비찜을 또
부드럽게 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거 뭐예요? 제품 경험이죠. 이런 제품 경험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소비자한테 얘기하면 소비자가 대박? 나 그거 한번 그럼 사서 한번 먹어봐야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주변은 없어도 그런 스토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경험은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 뭐예요?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어떤 이 결핍에 대한 경청, 그리고 재정의 결핍에 대한 경청,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밖에 없다. 어때요, 여러분들? 사업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사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네. 우리 이하진 사장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예쁘게 웃어주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저 제품을 좋은데 팔 자신이 없어요. 이거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판매가 아닌 경험을 파는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제품에 대한 엔자임 프로밸런스에 대한 제품 경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그 유산균에 대한 제품 경험, 그리고 세제를 써봤을 때 이 제품 경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가 궁금증을 일으키고 호기심을 느끼면서 어때요? 사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파는 게 아니고 너처럼 일단 먹어보고 내가 좋으면 한번 전달할 수는 있지. 그렇게 하려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세일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도 먹고 맛있으면 야, 그 집 가서 포도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맨하탄 그걸 못해요?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미래학자인 엘븐 토플러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워낙 유명한 진짜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어떤 그 인류의 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에 대했냐면 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하는 이를 가리켜서 이제 프로슈머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그들의 부족한 결핍이나 그들의 관심사인 편을 읽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정보를 파는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파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마이스토리 얘기했죠. 노동 수입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 가지 노동 수입을 거쳤다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건강에 경보가 생겼고, 그러다가 상담 교육에서 또 제가 또 원장님을 만나서 이 클린이라는 걸 해보고 나서 와, 이 사업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알아보면서 이렇게 저도 정말 잃어버렸던 꿈을 회생시키면서 사업을 해나가면서 경제적 자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이제 월 1,000, 2,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새로운 백만장단이라는 책에서 여기 이제 나온 폴 제인 필저 이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웰니스 산업이라는 건 인터넷 산업을 만났을 때 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면서 어떻게 된다? 빅뱅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소비 경험을, 삶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소비가 머니, 돈을 거꾸로 벌어들이는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스마트 구독이에요. 정말 내 산하에 전투적으로 스마트 구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스마트 구독을 하는데 이번 달, 즉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남은 동안 지금 스마트 500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달 동안에 내가 스마트 구독을 하고 나의 PB를 500점을 채웠을 때 80만 원을 뭘 주죠? 매나봉을 주죠. 그런 스마트 구독을 2월부터 놓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달리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꼭 스마트 구독을 하지 않아도 나의 프리퍼드 커스터머 고객이 스마트 구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어소시에이트들이 스마트 구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서비스 오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했는데요. 이제 9월 1일부터는 물론 이제 전체가 했고요. 10월 1일부터 이제 신규들 대상으로 했고요. 이제 이 기존에 2월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3월부터 다시 재구독으로 새롭게 이제 제품을 세팅할 수 있죠. 신규 가입이 이제 30개월 있는데 사업자 플러스 이제 누구도 됐어요. 이거
그 소비자인 프리퍼드 커스터머도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엠브로토스 이지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총 구독 가는 제품이 9개 제품이고요. 6개월 약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필드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면 정말 혈행 건강이랑 뇌 건강이랑 눈 건강에 오메가3만큼 좋은 게 없다. 누구나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그걸 먹으려면 맨날 핑계를 대고 잘 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너 스마트 구독 한번 해봐. 그러면 첫 달에 2개 나와. 근데 이게 6개월간 하거든. 네가 스마트 구독을 통해서 6개월간 꾸준하게 영양제를 먹는 그런 소비 습관,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챙긴다고 생각하고 6개월 한번 해봐. 그래서 네가 먹어보고 좋아지면 네가 나한테 밥 사. 너 좋아진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밥 살게. 어쨌든 그래도 너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6개월 약정의 그 스마트 구독을 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 1개월 차는 2개가 오고요. 2개월 차 결제 안 되고 6개월 차까지 결제가 되면서 이런 스마트 구독을 잘 확보를 하면 여러분 밑에 10명의 스마트 구독자만 생겨도 6개월 동안 10명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의 이게 계속 매출이 쌓이는 거죠. 저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10명에 플러스 2명, 플러스 2명, 플러스 5명.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구조를 늘려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구독 외에 이 신규만 되니까 자동 주문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 습관을 바꿔보고 이렇게 우리가 매출을 그리고 우리의 규모의 경제를 늘려가는 거가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우선순위.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 시간들이 어떤 거예요, 보통? 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만약에 기초적인 본업이 있으면 본업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짜투리 시간은 있고요. 우리의 시간은 루즈하게 관리되는 빈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의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일도 있고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급하긴 안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A, B, C, D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야죠. 누구에게, 남편에게 위임하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거, 밥 같은 거 챙겨야 되고, 빨래, 설거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보통 저는 이모님들을 많이 봐요. 어떤 이모님? 청소기 이모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이모님, 이런 이모님들을 많이 활용해서 기계를 통해서 저는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실제 이제 가사도우미 이모님을 쓰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통계청이 기대 수명을 봤는데 와, 진짜 많이 올렸네요. 이게 진짜 2030년에 90.8세. 와, 지금 지금 자꾸 오르고 있네요. 정말 이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 준비가 안 된 100세는 나이에도 국가에도 재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세 행복이 아니라 100세 쇼크죠. 자식 국가 제도에 기르지 말라. 그래서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N잡러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제2인신이 필요하고 자아실현 또는 고용불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어때요? 수입의 시간, 수입 대입과 시간이 흘러갔을 때 수입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회사원의 수입은 이렇게 되죠. 정년퇴직을 해요. 그럼 이제 절벽이 일어나죠. 반면에 어때요? 연금은 진짜 낮다. 그쵸? 연금, 국민연금. 슬프죠. 저 국민연금 얼마 받냐면 120만 원 받더라고요. 정말 너무 적죠. 이 절벽 구간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의 수입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이 구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는 게 없어. 내가 진짜 죽어놓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알렸는데 겨우 스마트 500 하나 있어. 내나보면 하나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지금 그 시간에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경험이 자산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이 가능한 네트워크 수입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속. 좋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 매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뒤에 어떻게 하실게요? 저도요, 진짜 지드래곤 지금 신곡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지드래곤 신곡이 나왔어요. 듣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화장실에 앉아있을 때 한번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제가 떤 일에 쏟아부어야 되냐면 B 구간에 쏟아붓는 거죠.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지만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B 시간대.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C와 D의 시간을 B의 시간으로 돌리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맨하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단순하게 명확하게 하고요. 지금 머릿속에 삶의 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이 5가지 이상이면 이건 뭐다 결국은 진짜 팩트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단순화하고 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C와 D의 시간은 B 시간으로 갈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훈장이 PD라는 거죠. PD의 가치. 그래서 PD는 1년에서 4년 정도 계약해서 뭐 계획에 4만 점, 월 400만 원을 하면 3%대 예금이자를 4억짜리를 15억 자산으로 이렇게 되고요. 4억, 그 4억이 아주 15억이 정도. 요새는 금리가 또 내렸어요. 2.5%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5억 자산을 가진 이런 이제 400만 원의 월 수입을 바닥바닥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런 이제 PD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PD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프로 SBO를 해야 됩니다. 내가 SBO가 되고 양쪽에 SBO를 거느리 걸 하다 보면 그 능선을 넘어가면서 PD에 달아들게 될 거다. 자, 5번째.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성공하죠. 노동 수익을 할 때도 끼깔나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월급 봉급자로 뭐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전문직으로, 원장님으로 뭐 연 2억을 받거나 3억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지만 이거는 결국 내가 뭐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때요? 바로 절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산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쉬어도 자산을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매월 인쇄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메나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의 속성에 있어서 수입의 원천을 볼 때 노동수익은 임시소득, 자산소득은 인쇄소득.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쇄가 뭐길래? 왜냐면 인쇄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하며 원하는 사람을 함께 즐기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요. 곧 이제 많은 분들이 GIP로 또 베트남을 가실 거고, 베트남을 GIP에 가면 어때요? 거기서 또 한 3박 5일 동안 신나게 노는데 그분들이 논다고 해서 매출이 안 오르나요? 인세가 안 나오나요? 쌓이고 있죠. 그게 매력인 거죠. 저도 지금 4월 달에 이제 달라스를 가게 되면 제가 달라스를 거의 한 7박 8일을 가더라고요. 7박 8일을 가면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저 노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세사 사업의 비전을 더 넓고 크게 가지면서 또 와서 또 여기 있는 우리 사장들에게 그 비전을 또 같이 나누면서 제 사업이 성장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인쇄라는 사업이라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자.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자요. 저 진짜 설거지 하기 싫거든요. 그 식세기 이모님이 해주긴 하지만 그것조차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이모님들한테 쓰면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사업을 해보고 싶긴 한데 가족과 친구들이 반대한다. 상식 정보입니다. 가족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게 싫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뭐든지 시작하면 고생을 한다. 칼국수집도. 그 다음에 대리점도.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든지 고생 덩어리다.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걸 누구 밥만 하던 집에서 가정주부였던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본 잡이 있는데 또 N잡을 한다니 몸이 축날까 걱정될 수 있죠.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뭘 부자가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권을 긁어서 내가 딱 맞춰서 뭔가 로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다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하고 네트워크 해봤고요.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차이 몰라요. 그리고 안전지대에 본인이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난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더 말 안 해도 돼. 그리고 사랑하기에 네가 고생하는 게 싫고, 인쇄 수입의 가치를 모르고요. 시대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대의 변화를 읽은 경제학자, 폴제인 필저, 그 다음에 골드만 삭스, 그리고 평범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스토리를 팔고자 하는 사람, 투자 리스크가 없는 N잡러를 통해서 기회를 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과 인쇄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무엇이 차이를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차이를 만드는 불법 피라미드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네트워크랑. 이거는 한 번 팔면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없어요. 옥장판은.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은 계속 추가적인 제품이랑 리사이클이 일어나는 제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 보상이 가장 큰 차이가 나겠죠. 환불하고. 환불 제도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요. 피해 보상이 안 돼요. 불법 피라미드는. 근데 환불 다 되고요. 피해 보상 다 되는 게 이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노후 준비 몇 소리 들려요? 제가 소리 공유 안 한 것 같은데 소리 들려요? 퍼센트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30% 정도, 50%, 60% 정도. 최저로 200을 잡아도 10억은 필요하더라고요. 한 달에 월 300만 원 정도를 계산해 봤어요. 백세 하면은 28년이니까 10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또 뭐 병원비 그 다 포함해서 아니요, 생활비만 12억이고 주거랑 병원비 합치면 20억이에요. 노후 자금이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20억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미 20억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20억 아파트가 현금은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더라도 받게 되면 이제 은행 재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뭐 누구나 우리는 더 나은, 우리 이제 뭐 나은 2세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을 때 다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매월 나오는 이런 인쇄소득 같은 거를 벌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좀 빨리 갈게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지라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다. 그 250명이 청첩장을 나눠줄 사람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리고 꿈의 크기. 내가 진짜 큰 꿈을 꾸면 큰 꿈에 맞는 명단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평적으로 10배의 법칙 책을 읽고 있죠. 1배의 법칙을 위해서 노력하나 10배의 법칙을 위해서 노력하나 에너지는 어차피 써야 돼요. 근데 어차피 밥상을 차릴 거 숟가락 하나 넣을 거 10개 넣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초대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꿈을 꾸면 어때요? 훨씬 많은 우리가 그 자산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꿈의 크기를 키워라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한 사람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품고 있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조지라르대 법칙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라는 게 원마켓이 있고 콜드마켓이 있는데
폴드는 내가 아예 모르는 거. 원마켓은 이제 내가 아는 지인들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디 있냐면요. 원마켓에서 소개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애매한 미지근한 마켓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개가 답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고, 자, 적성에 맞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혹시요, 제가 지금 손 한번 들라고 해볼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N잡으로 하고 계신 분. 예를 들면 장만수 원장님. 본인 지금 적성에 맞는 거라고 선택하고 대학 가서 하신 거예요? 혹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오케이? 아니? 오케이. 아,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 장만수 치과에 오는 고객들은 아주 행복하신 고객들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선아 사장님, 이거 적성에 처음부터 맞다고 생각해서 하셨어요? 에어로빅? 댄스? 처음에 적성이 안 맞았죠? 그쵸? X. 근데 지금 어때요? 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고, 이제는 댄스 에어로빅 할만하시죠? 협회 지부장까지 하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적정에 잘 맞는 일은 없어요.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냐, 아마추어의 마인드를 가지는 차이가 되겠죠. 적성에 맞는 일은요, 퇴근밖에 없어요. 퇴근 적성 검사. 네. 그래서 모두가 퇴근이 적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성보다 중요한 건 나의 꿈이다. 적성 찾기는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고, 적성은 변할 수 있고, 생각은 그만하고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적성 묻지 마라. 야, 너한테 이거 딱이야. 여러분들 귀를 닫고요. 가스라이팅이야. 내 적성은 내가 맞는 걸 내가 찾는 겁니다. 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네, 하는. 저 지금 강의하는데 되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장만수 사장님이 너무 많이 웃으시네요. 장만 사장님 다음에 제가 고맙다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 아유, 이하진 사장님 진짜 부창부수입니다. 네. 신수 사장님 살짝 웃으려도 안 우셨는데, 약간 웃으세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이 강의를 해야 여러분 귀에 더 좀 쏙쏙 잘 박힙니다. 자, 적성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성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지를,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이것과 맞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재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몰랐던 이런 이제 나의 적성을 키우고 직급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멋지게 사업이 커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남을 이용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 내 안에, 이걸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것을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랑 위닝 게임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한계가 없죠. 10배 법칙에도 나왔죠. 성공은 한계가 없다. 그 성공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경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공하겠다 하면 이만큼 성공하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겠다 하면 이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성공을 해봤겠죠. 저희 집에 이런 게 있죠. 일을 이렇게 성공해 나가는 동안 정말 많은 파트너와 스폰서들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팀에 뭐 이제 정일자 우리 강영수 스폰서님부터 시작해서 노종 박현민 스폰서님이 실버 PD 됐을 때 김준영 원장님도 이제 뭐 실버 이제 브론즈 PD 이렇게 되셨고 이제 사진은 안 찍으셨지만 저도 브론즈 저 파트너인 조수진 사장님도 PD 그리고 이제 더 이하나 사장님도 PD 그다음에 김우수 사장님도 PD 이렇게 해서 브론즈니까 밑에 PD가 3명 있으면서 이렇게 막 성장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다른 PD들이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일자 사장님, 그리고 이 노주영 사장님은 다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성장 안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함께 하는 재미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누워 계신 분 두 분 있죠. 이렇게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누워서 이렇게 이 바다의 햇살을 만끽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저도 저 아이들 둘이 데리고 지금 둘 다 군대 가 있어요. 네, 이렇게 군대 이렇게 GIP 이렇게 아들들 둘 데리고 갔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는 사업에 가족을 이용하나요? 절대 노죠. 남을 이용하는 사업은 가족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제 아이들 둘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은 2세 사업까지 꿈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는데 같이 이제 저희 LOS의 형제레그 라인이랑 다 같이 갔는데 이렇게 형제레그 라인이 또 얼마나 경쟁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너무 행복하게 서로 먹여주면서 이게 진짜 맛집에서 사온 이런 빵도 나눠 먹으면서 먹고 있죠. 그리고 함께 또 제주도에 맛집에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윷놀이도 같이 했는데요. 뒤에 하나 영상 하나 보실게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더라? 영상은 바꿔야 되는데. 여기 있다. 네. 왜 이게 소리가 안 날까요? 음, 이거를 저걸로 주석 달기가 아니고 얘로 바꾸면 마우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이 영상 엄청 재밌는데 우리 막 모여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의 비전이다.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는 노력순이고 선착순이 아니고 역전이 가능하다. 제가 지금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해서 벌써 50분인데요.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유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서 어떻다. 내가 광고를 하고 구독자와 사업자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자산과 인세를 불려나가면서 SBO가 되고 그리고 프로 SBO가 되고 그리고 이제 PD가 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ED, GED를 넘어가는 동안에 최소해야 되는 이런 직급 달성, 이런 이제 그 구간이 있죠. 뭐, 레그, 뭐, 6대 4의 규칙도 있고, 3.5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양쪽에 한쪽만 성장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직급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내가 누구에게, 나는 네 사람, 이 사람은 두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상위 스폰서라도 나보다도 적게 받아간다. 27만 원, 32만 원. 많이 전달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공 확률 희박하고 어려워요.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삼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 이제 국내영업본부에 거의 한 300명, 거의 200명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원이.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100명 남았어요. 2년 지나고 나서 진짜 2년, 3년 지나고 5년 되니까요. 20%도 안 남았어요. 모든 직장이든 어디는 성공 확률은 다 희박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의 노력과 경험, 그걸 51%도 채워서 내가 1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시작을 해봐서 그걸 채워나가는 거죠. 나의 스토리로, 경험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이어트 시장 규모도 워낙 크고요. 이거 대박이네요. 이 정도로. 시장 규모도 워낙 크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종사자가 이 전체 성공한 사람 직원 중에 20%가 되니까 시장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가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클리닉한 걸 통해서 사업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제일 문제죠.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걸 기억을 못하죠. 안전지대에 있다고 있는 거. 근데 반드시 질병은 오고요. 장수는 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 했던 거, 백세 쇼크, 이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직장 은퇴도 앞당겨지고, 자녀 교육비도 너무 많고요. 연금도 고갈되고요. 아, 이거 지금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 나이가 7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다가 그만둔 사람 있겠죠. 어디나 있어요. 애도 어려요. 어릴수록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돼야 돼요. 수험생일 때, 저 고3 담임을 해봤잖아요. 그냥 수험생은요, 밥 잘 먹이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 돼요. 엄마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싫어요. 남편이 지금은 싫어하겠죠. 100만 원 이상 받기 싫어하면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타이밍이 인생 전체를, 여기에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기니까 좀 그만두고요. 뭔가 이게 좀 중간에 이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좀 넘어가고, 우리가
이유가 변명을 뭘로 삼아서 내가 변명해야 될 걸 기회로 삼으세요. 애가 어린 변명을 하지 말고 애가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변명을 기회로 삼아서 멋지게 사업의 비상을 꿈꿔나갈 수 있길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